하락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첫 번째 큰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상승이 너무 90년대에 이제 1차 신도시 30%대까지 올라갔다가 91년도에 확 내려갔습니다. 너무 많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좀 하락기가 된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98년도에 급락을 했죠. 그때 당연히 IMF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다 안녕하세요. 대박당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집값 폭망의 늪 빠졌지만 토지시장은 돈이 몰린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다른 재테크와 마찬가지로 보통 15년, 20년 주기로 하락과 상승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 하락의 원인은 당연히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금리 인상을 하다가 지금 계속 동결을 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 상승기가 이제 꺾였고 이제 하락기를 이제 조만간에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락과 동시에 다시 금리 인하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여드리겠는데 하락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첫 번째 큰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상승이 너무 90년대에 이제 1차 신도시 일산 분당이 90년도에 80년대 후반에 생기면서 30%대까지 올라갔다가 91년도에 확 내려갔습니다. 너무 많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좀 하락기가 된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98년도에 급락을 했죠. 그때 당연히 IMF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2020년도에 한창 올라가다가 2008년도부터 꺾였습니다. 3차 하락이죠. 이때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7개월 동안 하락 후 2010년 이후에 4년간 계속 하락세, 보금자리 주택이나 신도시 등 공급 급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를 기준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4차 하락이 바로 2022년이죠. 최근에 다들 영끌족들, 많은 분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는 바로 금리 인상 때문에 저도 사실 조금 피를 봤습니다. 금리 너무 올라가지고 월세 상가나 이런 걸 많은 지식산에서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월세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이자 내기 좀 바쁜 시기가 있는데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다시 숨통이 좀 트이겠죠. 그래서 금리가 6%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대까지 올라가 3배가 올라갔습니다. 22년부터 쭉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공급 과잉. 그러니까 건설사나 이제 시행사들도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막 공급을 엄청나게 했다가 너무 갑자기 또 금리가 그때 또 인상되면서 다 지분 지려고 준비하고 다 져놨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투자 심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완전 다 부도나고 계속 줄줄이 도산을 했죠. 그게 지금 계속 IMF 때부터 금융위기 2008년도부터 지금 최근 2022년까지 이게 3번 주기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역사를 들어보면은 IMF 때는 힘들었지만 다시 2000년대 또 올랐고 2008년도 위기 왔지만 2010년도부터 꾸준히 올랐고 지금 2020년도, 2023년도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2024년을 기준으로 또 회복기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준비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투자 심리가 내려갔지만 금리 인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시점을 잘 노리시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땅 시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아파트랑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야지 그 돈으로 만약 여유자금이 생기면은 그 돈으로 이제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다. 그럼 이제 그걸 팔면 이제 그 5억에 또 차익이 생기죠. 그럼 5억 차익으로 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로 물론 투자하시는 분 있지만 다른 상품으로 또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토지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때 자기 땅 하나씩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가 좋아지면은 땅값도 올라간다. 같이 거의 가는 성향인데 그래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역세권 개발이나 신도시 개발 때, 산업단지 개발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2008년도를 제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2008년도가 외환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아파트값 다 폭락했고 모든 부동시장 뿐만 아니라 경기가 다 안 좋아졌는데 세종시의 땅값은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거기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땅값 상승 몇 년 동안 세종시가 1위였습니다. 그때 당시요. 이 땅은 예외에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경기가 꺾였더라도 땅값이 오르는. 또 최근 또 예를 들겠습니다. 2022년, 3년 이때 아파트 값이 또 폭락을 했죠. 근데 이 땅값이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바로 용인입니다. 용인은 SK 하이닉스와 제2경부 때문에 또 최근에 삼성이 또 들어온다고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남사와 이동읍이 땅값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아파트 거의 절반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제주도도 땅값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지역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호지가 있는 용인이나 이런 지역은 또 땅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땅은 조금 이 경기랑은 사이클 예외가 있다. 대신 예외 있는 지역은 이렇게 역세권이나 신도시나 산업단지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이런 불경기에도 그런 지역을 좀 잘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GTX가 계속 연장되고 DEF 노선이 또 신설되기 때문에 준수도권 이런 GTX 호재가 춘천까지도 이어진다. 그리고 평택, 당진은 이제 GTX는 아니지만 이 서해안 북선전철이 또 서울역까지도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인기 없는 지역들을 소액 투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좀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 땅꾼이었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 땅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